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세 번째 동영상입니다. 두 번째 동영상을 좀 짧게 올린다고 올렸는데도 시간이 좀 길더라고요. 왜 이렇게 쓸데없는 말을 많이 해서 그런가? 아무튼, 어, 시간을 줄여야 되는 건지, 말을 좀 더 빨리 하면 될 건지, 호흡을 좀 가다. 근데 내가 쌤이 이거를 계속 말하지 뭐. 너무 어색해. 아직도 어색합니다. 적응이 잘 안 되네요. 자, 어쨌든, 세 번째 시간 강의는 4강이고요. 교재는 또 약간 교재 페이지가 조금 18쪽입니다. 18번째 페이지 거기다가 한번 펴보시고요. 오늘 배울 내용은 인물, 사건, 배경입니다. 어떻게 보면 소설을 파악할 때 우리가 가장 중점적으로 핵심적으로 파악하는 내용들이고요. 일단 다 중요하죠. 인물, 사건, 배경이 다 중요합니다. 인물은 우리 이제 교재 내용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물은 흔히 캐릭터라고도 한다. 그래서 이 캐릭터는 뭐 둘이 똑같은 말로 쓰일 때도 있고요. 아니면 인물은 외부에서의 관찰 대상, 뭐 그 사람의 이름이라든지 직업 이런 것들이 되겠죠. 성격은 그 인물의 내적 속성, 걔가 뭐 다혈질인지, 뭐 의지가 강한지 약한지, 뭐 이런 것들. 그래서 구별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개성을 나타내기도 하고요. 뭐 그래서 성격을 통한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 그거는 말과 행동, 생각 뭐 이런 것들이죠. 또는 서술자의 서술에 대해 서술자가 그 인물에 대한 서술을 보면은 얘가 어떤 성격인지 알 수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 실제 삶 속에서도 똑같죠. 그 인물의 성격이 어떤가 알려면 말과 행동, 그다음에 그 말과 행동을 통해서 드러나는 생각들 또는 다른 사람의 어떤 평가, 걔 성격 좋아 또는 걔 성격 안 좋아 뭐 이런 평가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 성격을 알 수 있죠. 소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인물의 뭐 말과 생각, 행동 여기에는 말과 생각에는 자연관, 인생관 같은 가치관 또는 세계관이 담겨 있다. 요즘에 쌤이 즐겨보는 드라마, 좀 애청하는 드라마가 있는데 그 여러분들도 보는지 모르겠는데 그 이태원 클라스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그 박세로이 나오는. 그래서 그 박세로이 그 드라마 속에서 박세로이가 이게 엄청 강하죠. 자신의 가치관, 세계관이 엄청 강합니다. 그래서 자신과 다른 가치관과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그 장가 회장이랑 엄청 부딪히는 거죠. 그러면서 갈등이 일어나고. 그래서 이 가치관과 세계관은 인물의 성격을 형성하는데 중요하고요. 또 갈등을 일으키는 요인도 된다. 그래서 인물의 말은 뭐 주로 자기가 직접 말하는 형식으로 제시되던가 아니면 서술자가 간접 인용하는 거죠. 뭐 세로이는 이렇게 말했다. 세로이는 뭐 장가를 이기겠다고 말했다. 뭐 이런 식으로 간접 인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행동은 뭐 의도나 상황의 산물 주로 서술자의 목소리를 통해 드러난다. 소설에서 인물의 행동은 서술자가 전달하는 수밖에 없죠. 뭐 연극이나 영화처럼 직접 보여줄 수도 없고. 그래서 그 행동은 그 인물의 의도라든지 아니면 어떤 상황에 따라서 나타나는 결과물이다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너무 어렵게 설명해 놓은 걸 수도 있는데 쉽게 생각하면 돼요. 소설에서 드러나는 거 행동은 어떤 일이 있으니까 당연히 어떤 행동을 하겠죠. 배가 고프면 음식을 찾는다든지 뭐 그런 것들. 뭐 누군가를 급하게 쫓아가야 하는 상황이면은 뛰어간다든지. 그다음에 뭐 어떤 위기를 모면하려고 싶으면 뭐 기절한 척을 한다든지 뭐 이런 행동들은 다 의도나 상황의 산물이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사건은 작품 속에서 발생되는 모든 온갖 일을 다 가리켜요. 그래서 메인 굵직한 큰 사건이 있고 거기에 따라오는 부가적인 사건들이 있을 수도 있고요. 또는 한 가지 사건으로 쭉 소설이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개 한 사건은 다른 사건들과 결합되어 연속적으로 전개된다. 어, 그래서 인물들의 행동을 유발하기도 하고 행동이 곧 사건으로 제시되기도 한다. 우리 춘향전 같은 거 보면은 이몽룡과 춘향이가 만나는 사건, 만나서 사랑에 빠지는 행동을 유발하고 그 행동이 곧 둘이 또 어, 언약이라고 되는 약속을 맺는데 그 약속 맺은 그 사건 때문에 뒤에 춘향이가 변학도의 그 어떤 수청을 거부하고 그 거부한 사건 때문에 감옥에 갇히고 뭐 이렇게 되는 것들. 그래서 사건은 이런 거고요. 사건의 연세는
시간 순서대로 일어날 수도 있고요. 또는 그래서 선후관계 또는 인과관계를 맺는 겁니다. 꼭 시간 순서대로 연결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소설 요즘의 소설들은 더 그렇죠. 뭐 우리 그 동백꽃이라는 소설, 그 마름집 아들과 그 마름집 딸과 그 소장농의 아들이 비슷한 나이여서 사춘기 약간 너네 또래죠. 고등학생 둘이 했는데 여자애는 조금 정신적으로 성숙해서 남자애가 좋은데 이 남자애는 아직 멍청해가지고 그걸 모르는 거죠. 그래서 처음 시작은 또 저 애가 우리 집 닭을 괴롭힌다 뭐 이렇게 시작을 해요. 닭싸움을 막 시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건을 돌이켜 봅니다. 옛날에는 안 그랬어. 쟤가 처음에는 막 괜찮았는데 갑자기 내한테 감자 너 그 집에 이거 없지 이러면서 감자 먹었는데 내가 자존심 상해서 됐다 니나무라 이렇게 해버리니까 그때부터 아가 갑자기 닭싸움 우리 집 닭을 못 살게 굴더라 이러면서 다시 또 현재로 돌아오고 이런 것들이 인과관계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굳이 시간 순서대로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뭐 이해했는지 모르겠는데 뭐 아무튼 이해해 주세요. 이해해 주고 자 아무튼 뭐 어려운 내용은 아니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경은 뭐 잘 알죠. 공간적 배경, 시간적 배경. 이거 말고도 여기 지금 보니까 사회적 배경, 어떤 시대 상황이었는가. 뭐 우리 근현대사 같은 경우는 민주화 운동이 한창 일어나던 시대 상황일 수도 있고 조선 후기에는 양반의 권위가 무너지는 시대 상황, 평민들의 의식이 성장하는 시대 상황일 수도 있고요. 또는 심리적 배경, 특히 이런 심리적 배경은 심리 소설에서 많이 나타납니다. 그 이상의 날개라는 그런 소설들, 그 이상의 날개는 1인칭 주인공 시점인데 자기 심리에 대해서만 쭉쭉쭉 얘기를 하고 있죠. 뭐 날아오르자, 뭐 뛰어오르자, 뭐 날개, 뭐 이런 것들 나 뭐 지금 쌤 자세하게 생각 안 나는데 아무튼 그런 것들에서는 심리적 배경을 우리가 찾을 수도 있어요. 또는 상징적 배경은 어떤 시공간적인 배경이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을 때 상징적 배경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또는 상황적 배경으로 볼 수도 있고요. 상징적 배경은 시공간적 배경이 어떤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을 때 상징적 배경이라고 합니다. 뭐 어떤 좁은 방 안에서만 일어난다. 근데 그 방 안에 있는 인물이 뭐 되게 어떤 현대인으로서의 어떤 외로움, 고뇌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다 하면은 그 좁은 방은 현대인이 겪는 어떤 고립된 삶, 뭐 개인으로서 다른 사람과 연결되지 않는 그런 연결과 인간관계가 끊긴 개인의 현대인의 어떤 외로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상징적으로 전달을 해주는 거죠. 뭐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경의 기능도 보면은 이게 조금 더 설명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행동과 사건의 개연성을 부여하기 위한 장치다. 이런 공간에서 일어나니까 조금 더 우리가 현실감을 느끼고 분위기가 조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조금 더 몰입할 수 있고, 그래서 작품의 생동감, 또 주제 구현에 기여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작가가 전달하려고 하는 주제 의식을 표현하기 위해서 적절한 시공간적 배경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또 배경 자체가 상징적 의미를 지니기도 한다. 이게 이제 약간 상징적 배경으로 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인물, 사건, 배경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봤고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작품을 한번 보면서 또 살펴봅시다. 지금 교재 19쪽에는 조선 후기 소설입니다. 이춘풍전. 이춘풍전이라는 세태 소설이라고 하죠. 이런 거 얘를 세태 소설이라고 하는데 세태 소설은 뭐냐면 그 시기의 풍속이나 또는 세태의 한 단면을 그린 소설이다. 그러니까 뭐 이런 거죠. 예를 들면 지금 우리가 뭐 코로나 때문에 지금 힘겨워하고 있다. 그 이 코로나라는 상황 속에서 나타나는 인간 군상의 모습을 그렸다 하면 그것도 세태 소설로 볼 수가 있고요. 또는 조금 더 전으로 가서 그 일본 불매 운동할 때 그때의 어떤 세태를 그린다라고 하면은 또 세태 소설이 될 수도 있죠.
그래서 뭐 그 어떤 한 시기의 풍속이라든지 세상 살아가는 그 세상의 모습 이런 것의 한 단면을 딱 끄집어내와 가지고 그리면은 세태 소설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세태 소설을 보면은 그 시기의 모습을 조금 더 우리가 잘 살펴볼 수가 있죠. 조선 후기의 세태 소설로서의 모습을 보여주는 작품 중에 하나가 이제 이춘풍전이다. 여기는 필기로 어디 가볼까? 여기는 이제 이춘풍이랑 그 아내가 나와요. 이춘풍 그리고 그 아내 뭐 성이 김씨였나? 김씨 아내가 나오는데 이 인물들이 조금 서로 대립이 됩니다. 대립, 대조, 대비가 되는데 얘는 좀 방탕해요. 막 돈 있으면 막 허투루 쓰고 막 그런 애입니다. 근데 능력은 없어. 지 능력으로 돈을 못 벌죠. 이런 걸 우리가 뭐 왈패 또는 왈자 뭐 여러분들 이거 처음 들어보는 애들도 학생들도 있을 겁니다. 이런 인물이라고 합니다. 왈패형 인물, 왈자형 인물. 그다음에 아내는 이 반면에 방탕한 게 아니라 얘는 근검절약합니다. 되게 아끼고 잘 살고 그런 거죠. 근데 무능한 게 아니라 얘는 또 조금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뭐 품팔이를 해가지고 집안의 어떤 가세를 일으킵니다. 부자가 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약간 억척스럽다가 약간 부정적으로도 많이 쓰이는데 억척형 인물이에요. 그래서 되게 꼼꼼하고 능력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두 인물이 반대가 되고 있는데 얘가 또 남자고 여자죠. 그래서 남녀의 어떤 대비도 있습니다. 그건 좀 이따가 다시 또 설명을 하고요. 이 부분은 앞에 뭐 줄거리가 있는데 여러분 마찬가지로 인터넷으로 여기에 이춘풍전이라고 치면은 또 나오죠. 그래서 이런 거 중에서 뭐 네이버 고전 문학사전 뭐 이런 걸 찍어가지고 작품 해설, 줄거리 이런 거 읽어보면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원래 뭐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이춘풍과 그 아내가 같이 살고 있는데 얘가 좀 방탕하고 허세 있고 이런 남자예요, 이춘풍이. 그래서 막 가난한 것 때문에 뭐라고 하니까 아내가 풍물 팔아서 집을 일으킵니다. 좀 먹고 살만하니까 이춘풍이 약간 자기 또 그 능력을 내세우고 싶은 거야. 그래서 장사를 하겠다 해가지고 호조 지금으로 치면 아무튼 국가에서 돈을 빌려서 2천냥을 빌려가지고 내가 평양에 가서 돈을 벌어 오겠다 해가지고 평양으로 갑니다. 이 아내는 말렸어요. 그러지 마라. 그냥 있는 대로 살자 했는데 이춘풍이 나씨 능력 못 믿나 이러면서 갔습니다. 가서 장사를 하면 되는데 장사해서 망하면은 뭐 그나마 나은데 얘가 장사도 안 하고 평양에 있는 기생한테 빠져가지고 거기서 재산을 다 날립니다. 그게 지 돈도 아니고 나라에서 빌린 돈을 다 써버리죠. 그래서 기생 이 추월이한테 야야 좀 봐도 이랬는데 기생은 뭐 이 추월이는 엄청 악명 높은 기생이었어요. 그래서 엄청 뭐 내가 돈을 왜 주냐면서 뭐 그걸 내 혼자 다 먹었냐면서 니도 술 마시고 안 놀았나 이러면서 엄청 뭐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이춘풍이가 이 기생 추월이 집에서 사환 그러니까 종노릇 한 거죠. 심부름꾼 하면서 있는데 이제 이 상황을 아내가 알게 돼요. 그래서 이걸 어쩌노 아이고 내 팔자야 남편 복도 없네 하면서 좀 이렇게 비탄에 빠지다가 이래선 안 된다. 해결하자 해가지고 자기 동네에 사는 어떤 부잣집 그러니까 부잣집이 아니고 조금 뭐라고 되지 양반집 그 부인이랑 친해져가지고 다리를 어떻게 나가지고 평양 감사로 부임하는 김승지를 따라서 비장 차림으로 남장을 해서 같이 따라가게 됩니다. 비장은 이제 그 김승지의 심부름꾼 옆에서 좀 수행원 보조하는 수행원 이런 걸로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도착해서 먼저 추월이가 아니고 그 남편 이춘풍이 어떻게 사는지 한번 봅니다. 그러니까 뭐 밥도 온전히 못 먹고 먹다 남은 음식 들고 뭐 마당 구석에 가서 이렇게 서서 숟가락도 없이 막 밥을 먹고 있는 걸 보죠. 그래서 어이구 저 인간 이렇게 하면서 막 데리고 와가지고 막 혼내면서 왜 이렇게 돼 있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제 이춘풍이다 술술 말하는 겁니다. 내가 원래는 장사로 평양에 왔다가 저 기생 추월이한테 속아가지고 돈을 다 뺏겼다. 그래가지고 이 비장 이 아내가
추월이를 잡아들여가지고 곤장을 칩니다. 그러면서 니 잘못한 거 없나니까 추월이가 처음엔 없다고 하다가 곤장을 때리니까 곤장 너무 아프죠. 그거 맞으면 엉덩이 살이 이렇게 터져요. 엄청 아픕니다. 곤장은. 그러니까 아, 내 돈 주겠다 주겠다 이자까지 물어서 주겠다. 이게 추월이가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 부분이 지금 우리 본문의 내용이죠. 그래서 지금 뭐 그 비장 이 아내가 사또한테 이제 얘네들이 이런 일이 있었다. 그래서 돈을 다 낸다고 한다. 그래서 돈을 다 내게 하고 뭐 여기 내일 그래서 다 일을 끝낸 다음에 비장 이제 내일 이제 경성으로 가겠다. 추월이는 이자까지 다 쳐서 자모질에는 뒤에 나오지만 뭐 이자율입니다. 이율 그걸 다 쳐서 5천냥을 모두 다가 몰수는 뺏는 게 아니라 이때 몰수는 모든 수를 말하는 겁니다. 모든 수. 수세가 모두 걷어들이는 거죠. 5천냥 전부를 걷어들인다라고 우리가 그냥 맥락상 해석하면 됩니다. 고전 소설을 볼 때 물론 중요한 단어들은 우리가 알아야겠지만 문맥상으로 충분히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는 단어들은 그렇게 넘어가야 돼요. 이 지문에서 이렇게 따로 해서 뜻을 달아 설명해 주지 않는 단어들은 문맥상으로 파악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시험 칠 때 사전을 찾아볼 수 없으니까. 그래서 뭐 사또 허락하고 이튿날 하직하고 상덕 한도는 뭐 뒤에 보면은 윗사람한테 덕을 받은 돈이죠. 그래서 뭐 그 사또 덕으로 찾았던 돈들 그런 돈들 좀 다 붙여놨다 환전으로 붙였다 뭐 이렇게 바꿔가지고 뭐 보냈겠죠. 발행할세 이때도 한자를 알면 되는데 이게 움직일 행위죠. 그래서 이제 간다는 겁니다. 이제 움직인다 할 때 평양을 하직하고 경성으로 올라와서 그 환전한 돈을 즉시 찾고 춘풍이 오기를 기다리더라. 그래서 이건 뭐 환전한 돈이 지금 무슨 돈인지는 모르겠는데 아마 국가에서 가지고 온 돈이었던 것 같아요. 그 추월이가 내놓은 5천냥은 중에서 2,500냥을 이제 그 이춘풍한테 줍니다. 이춘풍이 처음에는 이제 2,000냥을 추월이한테 다 썼는데 이제 추월이가 이자까지 쳐서 2,500냥을 얘한테 주는 거죠. 그래서 그 2,500냥을 가지고 춘풍이는 다시 돌아옵니다. 그래서 평양 사또 본관이 본부하되 추월을 잡아들여 돈바치라 성하니 10일 다 못해요 5천냥. 지금 앞에 뭔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추월이는 5천냥을 바치고 춘풍이는 그 중에서 2,500냥을 가지고 돌아오는 겁니다. 이때 그 춘풍이 손을 붙잡고 이제 돌아왔죠. 집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반가운 척 하면서 다 알고 있는데 반가운 척. 어이 그리 더디 오는가 왜 이렇게 늦게 왔냐 장사에 사망 많아서 평안히 오시니까 돈 많이 벌어서 편안하게 왔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이 뭐예요 이거. 아내는 이미 이춘풍이 어떤 고된 일을 겪었는지 알아요. 그런데 모르는 척 이렇게 시치미를 떼면서 아이고 돈 많이 벌어왔어요 이렇게 하는 거죠. 춘풍이 반기면서 아이고 잘 있었는가 이러면서 지도 이제 집에 오니까 좋죠. 그래서 그 12발이 실은 돈을 장사해서 남긴 듯이 지가 돈 번 것처럼 아이고 의기양양해 야 내가 이만큼 돈 벌어왔다 이러면서 막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춘풍이 온 교태를 다할 적에 기구하고 볼만 그러니까 지금 자기 아내는 모를 거니까 지가 돈 번 척이겠지 뭐라고 그러지 허세 부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콧살도 찡그리면서 입맛도 다셔보고 젓가락도 휘저으면서 하는 말이 생치 다리도 덜 구워졌으며 뭐 생치는 뭔가 꽁고기인 것 같은데 아무튼 뭐 고기가 덜 구워졌네. 자반은 뭐 생선 이런 거겠죠. 기름이 적어. 그래서 또 황육은 뭐 누런 고기인데 뭐 돼지고기나 뭐 이런 거겠지. 아무튼 그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어쨌든 이런 음식들을 먹으면서 맛이 적다. 뭐 이렇게 하는 거죠. 평양으로 그냥 갈까 보다. 지금 이 녀석 이거 지금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이 춘풍 이 녀석 이거 지금 이 뭐 거드름 핀다고 해야 되나? 이 좀 아무튼 정신 못 차린 지가 그냥 지금 괜히 으스대는 거예요. 아내 앞에서 기죽기 싫어가지고 약간 가부장적인 모습을 보이죠. 내가 내다 이러면서 막 그렇게 하고 있었죠. 호조돈 아니었으면 올라오지 뭐 아니했지. 그러니까 호조돈 자기가 처음에 빌린 돈이 그 나라 돈이 아니었으면 내가 안 올라왔다 평양에서. 근데 호조의 돈이라서 올라왔고 내일 호조돈을 다 갚고 다시 평양으로 내려갈 때 너도 함께 따라가서 평양 감령 소가집의 그 음식 먹어보소. 이게 뭐냐면 내가 돈 갚으려고 왔지 아니었어 안 왔다. 내일 호조돈 다 갚고 나면은 다시 평양으로 갈 건데 니도 한번 같이 가가지고
거기 소가 작은 집이죠, 작은 집. 두 번째 마누라 집. 그러니까 여기서는 추월이 집입니다. 야, 그 집 음식 한번 먹어봐라. 그 집 음식이 진짜 맛있어. 막 이렇게 지금 아내한테 약간 오랜만에 반 아내한테 면박을 준다고 해야 되나? 좀 그렇죠. 그래서 온갖 교만 다 할 적에 춘풍 아내가 이제 속이려고 이 녀석 이거 한번 혼나봐야겠는데 이러면서 여자 옷 벗고 비장 옷으로 입었죠. 아까 그 평양에서 비장 역할을 했었던 그 옷. 그래서 마당 밖으로 슬슬 들어오는 겁니다. 에헴 에헴 이러면서 들어왔겠죠. 근데 춘풍이 누구야? 이러면서 안에서 방에서 그러니까 나와서 손님이 오면 누구세요? 이렇게 나와서 뭐 맞이한다든지 뭐 이래야 되는데 이렇게 우물쩡 거린 겁니다. 그러니까 비장이 큰 소리로 야, 니 평양에 왔던 일을 생각하라. 네 집에 왔다는들 그다지 거만하냐. 내가 평양에서 도와줬는데 지금 네 집에 왔다고 이렇게 거만하게 손님 와도 아는 척 안 해? 이렇게 막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그래서 춘풍이 다시 보니까 그 내 돈 받아줬던 그 비장님이구나 이러면서 호다닥 뛰어나와가지고 문안을 여쭈는 거죠. 아이고 잘 지내셨습니까? 이랬겠죠. 그래서 회계 비장하는 말이 평양에서 맞았던 매가 얼마나 아프더냐. 그러니까 춘풍 얘도 매를 맞았어 그때. 그러니까 춘풍이 여쭈되 어찌 감히 아프다 하오리까 소인에게는 상의로 쏘이다. 그러니까 그 매를 맞았지만 어차피 돈을 다시 받았으니까 얘는 뭐 맞은 것도 뭐 괜찮죠. 고맙죠. 어쨌든 돈 받고 살아 돌아왔으니까. 그래서 회계비장이 하는 말이 평양에서 떠날 적에 너더러 이르기를 돈을 싣고 서울로 올라오거든 댁에 문안하라 하였더니 이 댁은 이제 자기 집입니다. 비장댁에 풍문에 소식 들리기를 매일 기다리다가 아까 마침 남산 밑에 박승지 댁에 가 술을 먹고 대치하여 종일 놀다가 호련히 네가 왔단 말을 듣고 네 집에 돌아왔으니 흰 죽이나 쏘아달라 라고 말하죠. 뭐 거짓말이죠. 지금 아내가 분장해가지고 거짓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죽이나 한번 내놔봐라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춘풍이 제 지엄이 아내입니다. 아내를 찾은들 있을쏜가. 이것도 서술자 개입이죠. 야, 아내를 찾은들 있겠나. 이 서술자 지 생각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손수 죽을 수려하고 고전 소설에는 서술자 개입이 참 많이 나와요. 자, 아무튼 자기가 직접 죽을 썼죠. 그러니까 비장이 또 화를 냅니다. 야, 너 마누라는 아내는 어디 가고 어디 나에게 내외를 하느냐. 내가 엄청 니한테 은혜를 많이 준 사람인데 와서 인사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약간 막 뭐라고 해야 되지? 땡깡 부리는 겁니다. 약간 진상짓 하는 거죠. 그러니까 춘풍이 묵묵부답하고 혼잣말로 심중에 헤아리되 그립던 차에 가소를 만났으니 가족 우리 둘이 잠이나 잘까 잘 자볼까 하였더니 아내는 간대었고 오랜만에 원래 아내와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도 하면서 같이 자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갑자기 비장 얘가 와가지고 지금 막 화내고 이러니까 참 민망하고 어쩔 줄을 모르겠는데 무관해하라. 뭐 이 비장이 그러니까 막 한마디로 융통성 없이 고집이 센 거죠. 막무가내인 겁니다. 빨리 아내 어디 갔노 이러면서 막 화를 내고 있죠. 그래서 쭉 보니까 춘풍의 죽수는 모양이 우습고도 볼만하다. 이제 아내는 이제 속으로 꼬신 거죠. 아유 저거 이러면서. 그래서 죽상을 드리거늘 비장이 조금 먹다가 에이 안 먹는 척하면서 춘풍한테 상체로 주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야, 네가 평양 감령 추월의 집에 사환으로 있을 때는 다 깨진 헌 사발에 누룽지에 국을 부어서 숟가락도 없이 뜰 아래 서서 되는 대로 먹던 그 일을 생각해서 이 죽 이건 이 다 먹어라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제야 춘풍이 아내가 어디서 죽을 먹는 이 모습을 볼까 싶어서 여기저기 살피면서 호록호록 빨리 먹은 거죠. 아까 그 모습이랑 대비되죠. 안에 있을 때는 야, 꽁고기도 덜 익었다. 이 고기는 왜 맛이 없노? 생선은 왜 이렇게 기름이 적노? 이러면서 막 온갖 투덜투덜대면서 야, 평양에 있는 내 작은 집 가면은 얼마나 음식 맛있는 줄 아나? 라고 거드름을 폈는데 지금 이 비장 앞에서는 오히려 그 뭐라고 해야 되지? 민망하게 당하는 거죠. 니 그때 평양 추어리 집에서 니 어찌 밥 먹었노? 이러면서 그거 생각하면 이 죽 이거 니한테 진짜 엄청 좋은가? 이러면서 죽을 먹으라고 한 거죠. 그래서 춘풍이가 아이고 막 허겁지겁 먹으면서 이거 누가 보면 안 되는데 아이고 빨리 먹자 이러면서 먹는데 이제 그 아내가 야 이거 진짜 너무 웃긴다. 이거 참 내 혼자 보기 아깝다 이런 얘기 하는 겁니다. 여기서 저게 어디 가서 사람으로 이런가 참 뭐라고 남편에 대해서 완전 뭐라고 있죠. 자, 막 하면서 이런 거 다 본 후에
그 옷을 벗고 다시 여자 옷을 입으면서 야 이 멍청아 이러면서 안목이 그다지 무도한가 니 그래 보는 눈이 없나 이렇게 하는 거죠. 해서 춘풍이 어이가 없죠. 이 뭐야 씨 마누라야 이러면서 이왕에 자넨 줄 알았으나 의사를 보자 하고 그리하였노라. 여기서 또 거짓말을 하죠. 근데 진작에 닌 줄 알았는데 니 이거 어떻게 하는지 보려고 내가 진지 속아줬다 뭐 이렇게 하는 거죠. 예, 끝까지 비굴하죠. 음, 뭐 요즘 말로 뭐 이춘풍 춘하다 추풍아 뭐 이런 거죠. 뭐 아무튼 그래서 그 뒤로는 어쨌든 잘 지냈습니다. 이춘풍도 정신을 차리고 성실하게 살고 아내 말을 잘 듣고 잘 살게 되었다는 게 그 뒷얘기입니다. 일단 뭐 쌤이 막 보면서 막 좀 말을 했는데 여러분들이 이 작품을 이해하는데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나도 지금 뭐 막 보면서 그냥 말을 해가지고 잘 전달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자 그러면 뭐 작품 전체 줄거리라든지 지금 이 지문 내용을 봤을 때 이 이춘풍전은 주제라고 해야 되나? 주제를 보면은 조선 후기죠. 시대 상황이 조선 후기의 그 무능하고 위선적인 거, 좀 거짓 가식적인 위선적인 뭐 가식적인 뭐 우리 또 예덕 선생전에서 봤던 뭐 허례허식에 가득 찬 뭐 이런 것들 그런 양반에 대해서 비판하고 있습니다. 풍자죠. 또는 가부장제에 대해서 비판 풍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아내를 인물로 내세우고 무능하고 방탕한 이춘풍 둘이를 서로 대비를 시키고 이 아내가 이춘풍을 골탕 먹이는 걸 통해서 양반 또는 가부장제에 대해서 비판하고 풍자하고 있는 거죠. 이런 주제, 사건, 소설을 봤을 때 이 조선 후기에는 왜 이런 소설이 가능했냐, 인기가 많았냐 하면 평민의식 또는 여성의식의 성장이 그 시대적인 배경이 되는 겁니다. 조선 후기에 들어오면서 신분제가 흔들리고 그러면서 평민의식, 야 양반이나 평민이나 다 똑같은 사람 아니야 뭐 이런 식의 의식, 여성의식, 남자라고 뭐 잘하는 줄 알았던데 저것들은 뭐 하는 거 하나도 없고 오히려 여자들이 더 잘났네 하는 여성의식, 이런 것들이 점점 성장하면서 그 조선시대 사람들 마음속에서 그런 것들이 욕망이 생기는 거죠. 그런 욕망이 반영된 것들이 이런 이춘풍전 같은 소설이고요. 그래서 이런 소설들이 인기를 많이 끌었다, 많이 읽혔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내용을 바탕으로 하면은 뒤에 있는 문제들을 한번 풀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은 우리가 이제 지금 뭐라고 해야 되지? 시작하는 부분이고 개론적인 부분이라서 지문 이렇게 보면서 문제도 그다음 다 읽고 문제를 보는데, 여러분들이 원래 실제 문제 나중에 푸는 연습을 하면은 문제부터 먼저 보는 거예요. 문제부터 먼저 봐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내가 포인트를 주고 좀 더 자세하게 읽어야 되는 건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지문을 읽는 게 훨씬 더 시간적으로 절약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일단은 1번부터 한번 봅시다. 적절하지 않은 거. 윗글의 내용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거네요. 1번 춘풍의 아내는 평양 사또의 도움을 받아 추월을 징치하였다. 춘풍의 아내가 평양 사또의 도움을 받아서 추월을 벌하고 징벌했다라는 거죠. 2번 춘풍은 서울로 귀가한 후 다시 교만해져서 아내를 박대하였다. 3번 춘풍은 추월에게 고마움을 표하기 위해 다시 평양으로 가고자 하였다. 지문에서 평양으로 가자고 말한 건 있었죠.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아요. 4번 춘풍의 아내는 남편의 교만에 대응하기 위해 회계비장으로 변장하였다. 5번 춘풍이 평양에서 있었던 아내의 활약을 깨달은 후 부부는 갈등을 해소하였다. 그래서 이거는 뭐 작품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으니까 여러분들이 문제를 조금 더 쉽게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려운 내용은 아니고요. 한번 풀어보시고요. 윗글에서는 인물들의 거짓말이 사건 전개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윗글의 기억에서 디귿이 어떤 목적으로 하는 거짓말인지 다음의 단어를 활용하여 각각 쓰시오. 한번 볼까요? 기억에는 시치미를 활용해서 써라. 어딨니 기억? 19쪽에
그 춘풍이 왔을 때 아내가 한 말이죠. 장사에 사막 많아 평안이 오시니까 장사에 이익이 많아서 평안이 오셨습니까?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아내는 다 알죠? 시치미를 떼면서 거짓말을 한 거죠. 뭐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춘풍의 사정을 다 알면서도 모르는 척 시치미를 떼는 거짓말을 했다. 거짓말이다. 그러면 춘풍의 사정을 다 알면서도 모르는 척 시치미를 떼는 거짓말. 너무 길게 적나? 그다음에 니은은 한번 봅시다. 허세라는 말을 넣어보자. 니은은 어딨니? 역시나 19쪽에 이 밥 먹으면서 했던 그 말이네요. 뭐 생치 다리도 덜 구워졌으며 자반에도 기름이 적고 황육조차 맛이 적다. 평양으로 다시 갈까 보다. 이렇게 허세를 떨고 있죠. 허세를 부리면서 자기가 평양에서 실제로는 어떤 걸 겪었는지 숨기는 거죠. 그런 거짓말입니다. 뭐라고 해야 되지? 허세를 부리며 자신이 겪은 일을 감추기 위한 거짓말. 민망함, 디귿의 민망함, 이 마지막 그건가? 이왕에 자넨 줄 알았으나 의사를 보자 하고 그리하였노라. 이 약간 너무 부끄럽죠. 아내 앞에서 자기가 이때까지 한 거 다 알고 이랬으니까. 그래서 민망하죠. 아씨 쪽팔려 이런 거죠. 민망함을 숨기기 위한 거짓말. 뭐 이런 식으로 적으면 될 것 같고요. 자, 3번 보겠습니다. 다음은 당시의 사회문화적 맥락에 비추어 윗글을 설명한 내용이다. 사회문화적 맥락, 시대적 배경이죠. 아내의 성격을 나타내는 단어를 A에 문제 해결 방식을 드러내는 구절을 B에 각각 쓰시오. 이 춘풍전은 조선 후기를 배경, 시대적 배경, 당시의 배금주의적 풍조와 배금주의적이라는 건 우리 쉽게 말하면 황금 만능주의입니다. 돈이면 다 된다. 뭐 이런 거. 허위에 가득 찬 가부장적 질서의 이면을 폭로하고 있다. 그러니까 뭐 능력도 없고 뭐 하는 것도 없으면서 내가 이 집의 가장인데 뭐 이렇게 하는 거죠. 특히 무능하고도 방탕한 남성으로 인해 몰락한 한 가정을 진취적이면서도 땡땡땡한 아내가 구해낸다. 진취적이면서도 똑똑한 거, 뭐 꾀를 내서 다 돈을 찾았으니까 뭐 똑똑한, 뭐 슬기로운, 지혜로운 뭐 이런 것들 적으면 되겠죠. 그 지혜로운 아내가 구해낸다는 내용을 통해 여성의 능력을 부각한다. 여성도 능력이 없는 건 아니다. 여성도 남자만큼 능력이 있다. 뭐 이런 거죠. 그러나 한편으로는 아내가 결국에는 어떻게 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한다. 이 아내가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습니까? 그래서 남성 중심의 지배적 질서를 완전히 넘어서는 전망을 제시하지 못했다. 이 아내가 그 이춘풍의 재산을 다시 찾을 때 했던 방법이 뭐죠? 평양 감사로 가는 김승지의 비장이 되어서 따라간 겁니다. 근데 비장이 됐을 때 그냥 따라간 게 아니라 남장을 했죠. 남장. 그래서 남장을 함. 또 뭐 남자로 위장한다든지 남자로 꾸며서.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문제를 해결하는 기 위해서는 성별을 남성으로 했어야 되는 거죠. 여성으로서 문제를 해결한 게 아니라 지혜롭고 꾀가 있지만 그래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남성으로 꾸며서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남성 중심의 지배적 질서를 완전히 넘어서는 전망을 제시한 건 아니에요. 여성도 할 수 있다 라는 곳까지는 갔는데 여성으로서 어떻게 해결했다라기보다는 남성으로서 역할을 바꾼 후에
역할을 꾸민 후에 이거를 문제를 해결했다는 점이 약간 이 작품의 한계인 거죠.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적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이충풍전과 소설의 인물 사건 배경과 이충풍전에 대해서 봤는데 여전히 쌤 설명이 좀 중구난방인 것 같아요. 내가 지금 나도 이걸 하면서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 그래서 원래 수업도 이랬나? 또 수업보다 원래 실제 수업보다 더 좋다고 하는 거 아니야? 그리고 또 간간히 애들이 뭐 이걸 제 동영상을 본 사람들이 말투가 왜 이렇게 상냥하고 부드럽냐고 하는데 원래 나 이러지 않았나? 아무튼 여러분들과 대면하지 않고 수업을 하니까 사람이 부드러워지는 것 같아. 자, 아무튼 그렇고요. 아무튼 공부 좀 잘 하시고요. 계약을 늦게 하는 만큼 우리에게 주어지는 시간이 많지가 않습니다. 지금 뭔가 하루 종일 시간이 엄청 펑펑 남는 것 같은데 그게 남는 게 아니에요. 다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 시간들을 안 쓰면 그냥 보내는 거예요. 쓰면은 내게 되는데 안 쓰면 그냥 의미 없는 시간들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생각해서 물론 스스로 그런 걸 하기가 쉬운 일은 아니에요. 쌤도 잘 안 돼. 그렇지만 노력은 해야 된다. 노력. 나 때는 노력했어. 이러면서. 아무튼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또 다음 동영상에서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끝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